저희 그 과거사 관련 유족단체 분들이 그 오늘 이제 며칠 뒤면 그 7월 30일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그 과거사 공개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15개 지역에서 선거가 진행되는데 그 공개지에 관련된 답변을 출마하신 후보님들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당하신 유족분들과 그리고 현대사 과정에서 의문사하신 유족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그 공개 질의한 내용에 관련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문서는 기자회견 내용문은 저희가 바로 지금 다 배포하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그 과거사법 재개정에 대한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그 취지에 대해서 그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오원록 명예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약 100만의 민간인이 학살됐습니다. 그 후 1960년 10월에 유족들이 자체적으로 유족회를 구성을 해서 그 진상을 규명을 하려다가 그 이듬해 1961년 5.16이 발발함으로 해서 박정희 군합발이에서 모든 유족들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100만 유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바뀌면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다시 멈추고 또 멈추고 이러기를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유족들이 벌써 64년 전에 그 일을 회고하고 다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권이 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기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지금 유족분들이 요청하고 계시는 거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과거사위원회 관련된 그 내용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그 열사 추모연대 김명훈 의장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라고 야당과 유가족들이 지금 요 앞에 농성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과거사와 관련된 의문사위원회 그 법을 만들 때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때 생각만 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얼마나 야비하게 했냐 하면은 진상규명, 당시만 해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서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 두 개의 법안을 가지고서 유가족을 이간질시키고 그때 했던 얘기 지금과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돈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진상규명 하지 말자고. 근데 당시에도 유가족들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1년 반 동안을 그 국회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싸웠죠. 그렇지만 저희는 당시에 조사권이죠.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위원회를 출발시켰습니다. 바로 수사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 조사관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디 가서는 수사권이 없는 그 한계가 절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그 이덕임 열사의 사실 규명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우리처럼 1년 반 싸워서 이기지 못한 그 조사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그 당시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평생 아마도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저희의 뼈저린 경험을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저번에도 찾아가서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과 유가족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도움만을 요구한다고. 근데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특별법 과정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4.19 때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 후손들의 그 유가족 대표자들을 붙잡아다가 재판에 회부시켜서 사형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연좌제에 묶어가지고 대대손손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세월호에서의 조사권을 주지 않는 이유에는 분명합니다. 이 잔인한 정권이 아마도 국민들에게 숨겨야 될 무엇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저희에게 지금 특별법을 막는 이유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온 집안이 몰살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단절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최소한도의 액수가 4조 이상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의 목숨이 지금처럼 1억, 2억으로 거래되는 것을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100억, 1000억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목숨값을 1억, 2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몇 명 계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특별법은 보상과 배보상과 관련된 법안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먼저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돈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 얘기는 하지 않고 최대한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여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 특별법을 만든 논리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비겁하고 잔인한 정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가면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자기들이 죽였으면은 죽였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저희는 국회의원들이 이 정부의 기만적인 술책에 놀아나지 않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을 전국 유족회 상임 부의장님이신 윤호상 대표님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15개 지역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진보당, 통진당 무소속 의원들한테 설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총 15개 지역에서 8개 지역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8개 지역에 정부 과거사 특별법은 만들어야 되고 또 꼭 해야 된다. 내가 19대 국회에 입성하면 반드시 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 고무스러운 것은 새누리당 후보로서 전라남도 순천구례 곡성지방의 후보가 답변을 왔었습니다. 또한 한평영광 장성 담양의 새누리당 후보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의원들께서 우리 한국전쟁 욕구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이 법을 꼭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된 과거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회는 상정된 과거사 법원을 즉각 재개정하라. 상정된 과거사 법원이 벌써 2년 가까이 국회 안전행정부에서 상정되어 시무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기에 유족들은 다시 거리에서 국회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로하며 그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유족단체들은 다가오는 7월 30일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후보자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과거사 법안 관련사에 공개 질하였고 그 답변에 대한 기자회견을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는 총체적 시스템 부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청담하게 겪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300여 명의 무고한 국민이 목숨을 잃은 국가 차원의 대형 재난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최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추구하며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하기에 이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례를 볼 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이는 도저히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한 처벌 방지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한국전쟁 전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학살과 의문사를 볼 때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 구성되어 2010년 12월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한 조사 활동을 하였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민원 처리 기관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조사권과 조사 기간이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유족을 민원인 취급하며 실질적인 조사 자체를 방기하였습니다. 더욱이 신청 접수 기간과 홍보조차 미흡하여 미신고 유족이 90%에 이른다는 잠정적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부실한 조사와 그러한 부실 조사조차도 중단되어 있기에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진전된 의견으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개 질의된 과거사법 재개정에 대하여 답변에 응답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 당사자들의 증거 능력이 절대적인 필수 불가결한 사안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승하직한 연로한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며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과거사 입법이 제정될 제동을 걸어서는 됩니다. 이제 과거사는 해결돼야 합니다. 마땅히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올바른 과거 청사를 위한 단체 준비 대단히 감사합니다.